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47분 평범한 주부 김민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웃집 김숙자였어요.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숙자 아주머니는 평소 안부 인사 정도로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민정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어머님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민정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 12년째 슬아의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민정 씨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도시락 3개를 싸고 아침 7시 20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박상훈 씨는 직원 230명 규모의 중견 건설 회사에서 공사관리 과장으로 일하며 월급 420만 원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문제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급히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부천성 모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정 씨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수치 240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평소 민정아, 엄마 먼저 가면 아빠 잘 부탁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당뇨성 케톤산증으로 쓰러지셨는데 뇌경색 증상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민정 씨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민정 씨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통화, 두 번째 통화, 세 번째 통화. 모두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 장모님이 의식 잃고 쓰러지셨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아, 그래. 많이 아프시나? 근데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정 씨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새벽 4시 37분 어머니가 민정 씨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삐이하고 길게 울리는 그 순간 민정 씨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민정 씨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한 번에 받더군요.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상훈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그럼 장례 준비해야겠다. 근데 나 지금 회사 워크숍 중이라 못 가겠어. 형들이랑 알아서 준비해. 너무나 무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워크숍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 와주세요. 민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야, 나도 슬프긴 한데 이미 잡힌 일정을 어떻게 해?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희 형들 다 있잖아. 내일 저녁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알아서 해. 딸깍.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민정 씨는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결혼 12년 동안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친정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형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명절에 친정 갈 때도 꼭 가야 해. 피곤한데라며 인상을 찌푸렸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회사 워크숍을 우선시하다니. 친정 첫째 오빠가 새벽 5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민정아, 매제는? 오빠,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대요.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 둘째 오빠도 6시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고 민정 씨는 계속 변명해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는 동안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사위분은 어디 계세요? 이 질문을 20번도 넘게 들었어요. 급한 출장이 있어서 내일 오신다고 하네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정 씨는 우연히 남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거든요. 초록색 골프웨어를 입고 골프채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상훈 씨의 모습이었어요. 배경에는 라비 앙로즈 컨트리 클럽이라는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회사 워크샵, 해시태그 골프, 해시태그 힐링타임, 해시태그 날씨 좋다였어요. 워크샵이 아니라 골프였던 거예요. 그것도 아내의 어머니가 운명하신 바로 그 시간에. 민정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상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골프 치셨네요? 인스타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게 워크샵 일정에 골프가 포함되어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장모님이 운명하신 시간에 골프를 쳤다고요?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할 말 있어. 미리 연락을 하지. 내일 발인이에요. 꼭 와주세요. 민정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발인식이 시작되기 직전에야 상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골프 태닝으로 까맣게 탔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친정 오빠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매제를 바라봤지만 상훈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민정 씨는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민정 씨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상훈 씨는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을 뿐이었어요. 조문객이 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딱딱하게 인사만 하고는 구석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언제 집에 갈 수 있냐는 문자를 3번이나 보내더군요.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셨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이고, 사위가 참 잘생겼네. 평소에 장모님한테 효도 많이 했겠어. 그 말을 들은 상훈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머,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뵀어요. 하!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정 씨는 그 순간 남편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발인 당일 아침이었어요. 친정 오빠들과 함께 영정사진을 차에 모시고 있는데 상훈 씨가 민정 씨에게 속삭였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나 내일 골프 약속 있어서 일찍 끝났으면 좋겠는데. 민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 발인 당일에 내일 골프 걱정을 하다니.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상훈 씨는 태연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둘째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매제, 뭐 급한 일 있어? 아니에요, 형님. 그냥 장례 끝나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우리 엄마 이야기도 하고. 아, 그게 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둘째 오빠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매제야, 장모님 사무제까지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냐? 물론이죠. 제가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상훈 씨의 표정에서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발인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휴, 이제 끝났네. 정말 피곤했어. 민정아, 이제 정상적으로 살자. 애들도 신경 써야 하고 나도 회사 일 밀렸어. 마치 3박 4일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민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훈 씨는 양복을 벗어던지고 TV를 켰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3일 동안 술도 못 마시고 힘들었네.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민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 컸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훈 씨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이제 그만 좀 해.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사무제 날에도 꼭 가야 해. 회사에서 회식 있는데 라고 말했어요. 민정 씨는 혼자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어머니 49제 날이었어요. 상훈 씨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친정에서 용돈 달라는 전화 안 오겠네. 그나마 다행이야. 민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12년간 함께 살았지만 이런 인간이었다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민정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남편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는 장모님 상을 당한 사위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친정에 문안 인사도 가지 않았고 제사 준비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친정에서 돈 달라고 할 일은 없겠네라는 말까지 했어요. 민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12년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친정 오빠들도 매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둘째 오빠가 민정 씨에게 말했어요. 민정아, 상훈이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상인데. 이게 말이 돼? 민정 씨는 남편을 두둔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빠들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 분함을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 씨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에 대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정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우리 사무소에서 파트타임 직원 구하는데 관심 있어? 회계 전공이니까 딱이겠는데.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회생활이었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작은 회계사무소였는데 시급 1만 5천 원에 주 3일 근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엑셀 프로그램도 버벅거렸지만 예전 실력이 금세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사장님이 민정 씨 실력이면 정규직도 충분하다며 월급 280만 원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민정 씨는 남편 몰래 개인 통장을 만들었어요. 신한은행 역삼점에서 김민정 개인 계좌라는 이름으로요. 매달 200만 원씩 차곡차곡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어요. 2년 후에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독립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9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상훈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민정 씨는 즉시 회사를 나와 분당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보호자분들이세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 현재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10% 정도예요. 의사의 말을 들은 상훈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오열하는 남편을 보며 민정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보인 무관심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정 씨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병원에 와서 오후 10시까지 지켰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끓여와서 입가에 발라드리고 손발 마사지도 해드렸습니다. 상훈 씨는 어머니 곁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엄마, 깨어나세요. 아직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평소 효자였던 상훈 씨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민정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주일 후인 9월 30일 새벽 3시 17분 시어머니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삐이하고 길게 울렸을 때 상훈 씨는 엄마 하며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민정 씨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시어머니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상훈 씨는 완전히 넋을 잃은 상태였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아왔던 터라 장례식장 예약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정 씨가 모든 걸 떠맡아야 했어요. 강남구 대치동 하늘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장을 작성하고 음식 주문까지 일일이 챙겼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며느리가 정말 잘한다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민정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장례 때
남편이 한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말이에요. 장례식 첫날 오전 10시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씨 회사 동료들, 시댁 친척들, 동네 이웃들까지 줄을 이었어요. 민정 씨는 상주인 남편 옆에서 정중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시댁 큰고모가 민정 씨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정아,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사돈댁에서는 아무도 안 오시나? 부고는 다 돌렸겠지? 민정 씨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고모님, 친정이 지방에 있어서 거리가 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힘들어 하셔서요. 사실 민정 씨는 의도적으로 친정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어요. 첫째 오빠 핸드폰 번호를 눌러놓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에게도 고모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상훈 씨가 장모님 장례 때 골프 친 것처럼 이번엔 민정 씨가 친정 식구들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한 거였죠. 이틀째 되는 날, 시댁 작은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민정이 사돈댁에서 정말 아무도 못 오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 시어머니 상인데 한 사람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냐? 아버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대신 나중에 따로 문안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정 씨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셋째 날 오후,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댁 큰어머니가 민정 씨를 구석으로 불러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솔직히 말해봐. 사돈댁하고 우리 집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있나? 아무리 그래도 한 명도 안 오는 게 이상하잖아.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그냥 거리가 멀어서.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너희 결혼할 때도 별로 반기지 않았고. 큰어머니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민정 씨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 밤 상훈 씨가 민정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친정에서 정말 아무도 못 와.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도 우리 엄마 장례 때 골프 쳤잖아요. 민정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그냥 못 온다니까요. 민정 씨는 마침내 복수를 시작했다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상훈 씨가 당황하는 모습, 시댁 식구들이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분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10월 3일 오후 6시 드디어 민정 씨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시댁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상훈 씨가 민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도 하늘에서 정말 고마워하실 거야. 그때였습니다. 민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뭔데? 제가 친정에 부고를 알리지 않았어요. 상훈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깜빡했나? 아니에요. 일부러요.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민정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여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2024년 3월 15일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그날 여보는 골프를 치러 가셨잖아요. 워크샵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상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건가요? 제가 시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정성껏 치른 건 며느리 도리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보는 사위 도리를 다하지 않았잖아요. 라비 앙로즈 컨트리 클럽에서 해시태그 힐링타임이라고 해시태그까지 달면서요.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훈 씨가 장모님 상에 골프를 치러 갔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시댁 큰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훈아, 그게 정말이야? 상훈 씨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계속했어요. 우리 첫째 오빠가 얼마나 화났는지 아세요? 매제가 장모님 상에도 안 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도 말이 많아요. 둘째 오빠는 아예 그런 놈은 매제로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너 지금 미쳤어?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서 이런 소리를. 상훈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친 게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여보, 어머니 장례는 제가 혼자 다 했잖아요. 부고 작성, 음식 주문, 조문객 접대 모든 걸 제가 했어요. 우리 엄마 장례는 여보가 제대로 안 했고요. 이제 똑같아졌네요.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시댁 큰어머니가 상훈 씨를 나무랐어요. 상훈아, 장모님 상에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가 어떻게 키웠길래?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사위가 장모님 상에 골프를 쳤다고.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 씨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저는 12년간 시댁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도리를 어긴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한복새로 해드렸고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하지만 여보는 사위 도리를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명절에 친정 가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 편찮으시다고 하면 형들이 있잖아라고만 했잖아요. 시댁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상훈이 정말 그랬어? 장모님 상에. 그래서 저도 이번엔 똑같이 했어요. 친정에 연락 안 하고 혼자 장례 치르고. 이제야 여보도 제 기분을 알겠죠? 그날 밤 상훈 씨는 민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정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거든요. 그럴 수가 있니? 상훈 씨는 변명해 보려고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이미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민정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12년간 시댁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도리를 어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보는 사위 도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상훈 씨는 민정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정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장례가 끝난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훈 씨의 행동에 대해 크게 실망했어요. 시댁 큰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껏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장모님 상을 그따위로 치렀다니라며 상훈 씨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사돈댁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도 상훈 씨에 대한 평가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작은 고모는 사위가 장모님 상에 골프를 쳤다니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어? 라며 혀를 찼습니다. 반면 민정 씨에 대한 평가는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정말 대단한 며느리다. 그런 남편 둬도 시어머니 장례를 그렇게 정성껏 치르다니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온 거야 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상훈 씨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했던 상훈 씨 동료 김대리가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퍼뜨린 거였습니다. 박 과장 정말 개념 없네. 장모님 상에 골프를 쳤다며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고.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어요. 상훈 씨의 직속 상관인 이 부장이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상훈아, 가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번 승진은 글렀다고 생각해. 2024년 하반기 승진 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빠졌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거든요. 상훈 씨는 매일 민정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는 내 말만 들을게. 하지만 민정 씨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저한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한테 하세요. 민정 씨는 복수가 성공한 것에 대해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함과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깨진 신뢰는 복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회계사무소에서의 일은 계속 잘 풀렸습니다. 사장님이 민정 씨를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려주었어요. 민정 씨 같은 직원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민정 씨는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독립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식으로 이혼하기로 말이에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오히려 민정 씨를 더욱 극진히 대했습니다. 큰어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느냐며 상훈 씨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매일 잔소리했어요. 친척들도 모두 민정 씨 편이었습니다. 상훈이가 너무했다. 민정이가 성자 같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상훈 씨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방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지만 그 열매는 예상보다 훨씬 쓰디쓸었어요. 상훈 씨는 매일 민정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민정 씨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상태였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의 일은 계속 잘 풀렸습니다. 정규직 전환 제안도 받았고 월급도 꽤 괜찮았어요. 민정 씨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말이에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상훈 씨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사과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에서는 오히려 민정 씨를 더욱 아꼈습니다. 시댁 큰어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느냐며 상훈 씨에게 정신 차리라고 계속 잔소리했어요. 친척들도 민정 씨 편을 들었습니다. 상훈이가 너무했다. 민정이가 성자 같다 같은 말들이 나왔어요. 상훈 씨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정 씨는 회계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더 당당해 보여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민정 씨 자신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 됐어요. 상훈 씨는 여전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과 시간도 더 많이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형식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어요. 민정 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은 엄마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정 씨는 친정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서요. 상훈 씨는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서 민정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제가 복수했어요. 어머니 장례 때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똑같이 갚아줬어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 민정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김민정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에요. 나이 40이 넘어서야 찾은 깨달음이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인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참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참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